하늘이 운을 줄 때 겸손하고 겸양한 사람들은 통과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위기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시기를.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왔고요. 네. 뭐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선생님의 생각과 또 선생님의 그런 말씀들이 궁금해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는 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네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한번 영상을 봤는데, 나도 맞아.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대운이라는 걸 살펴볼 때, 여기서 사람들은 전화 상담을 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대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지나가다가 대운이 드셨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막 말 붙여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대운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사람들의 주기적으로 대운의 숫자는 다르나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크기가 큰 폭을 말해요. 그래서 대운이 바뀌었다, 너 대운이 들어섰다 라고 하는데, 대운을 나눠보면 무당에게는 길운이냐, 흉운이냐, 평운이냐 라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은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대기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냥 대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틀이 조금 폭넓게 변화되는, 가장 크게 변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운을 표현하자면 인터체인지라는, 이제 어쨌든 길을 피해서 간다던가 옆으로 간다던가 그런 어쨌든 교차로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10년간 벤츠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면 이번 역은 하차하셔서 시골길을 경차로 가시겠습니다. 이게 기운과 흉운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경차로 가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구간, 바뀌는 구간에 운의 흐름이 대폭 바뀌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20년간, 10년이 아니에요. 그 20년이 몰아치게 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10년 기운 받은 듯이 30년 왕운 받은 듯이라는 말을 문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씩 운의 조정의 폭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타고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생년월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급행으로 20년 운을 몰아줄 때도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 20년씩 몰려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은 10년씩 몰려다니는데,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20년간 이 급행열차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의 운의 흐름은 뭐냐면 갑자기 일순간에 벼락같이 부자 되거나, 아니면 일순간에 그 많은 돈을 바닥을 쳐서 거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급행열차를 탄 운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 대운이라는 것들의 이제 편견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운이 변할 때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이 감지가 되냐, 이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희망이라면 희망을 품고 피해갈 수 있다라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운이 변할 때요, 진짜 좋게 변하는 운은 심이 바뀌어요. 네, 심상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거나,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거나,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 내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부터 달려지려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의 패턴을 갖거나, 아니면 성격이 급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여유로워져서, 예전에는 질책을 하거나 막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성격이 누그러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그냥 스스럼 없이 지나가거나, 그래서 먼저 심상이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관상으로 올라옵니다. 관상으로 올라오며, 이런 마음이나 운이 변할 때, 심상이 바뀌면서 관상으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눈빛이 맑아져요. 그리고 눈빛이 맑아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말을 해요. 피부가 하얀 분이든 검은 분이든 왜 광채가 올라올 때는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얼굴 좋아졌다, 너 얼굴 폈다, 뭐 좋은 일 있냐,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생각을 바꿨어,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라고 해서 그냥 편해진 것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내가 먼저 이제 직감적으로, 내가 얼굴이 좋아졌나? 그러면 바로 운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뭔가 변화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걸 감지를 하게 되면 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밀고도 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심상과 관상이 변하다 보면 이제 나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좋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인간관계가 변화가 많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 이제 이별, 깨짐, 배신 이런 것들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아프죠. 아픈데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잖아. 그래서 내 자리를 청소하듯 깨부시고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바닥을 친 사람들도 이때가 공 던진 것처럼 탄성처럼 급 하락했다가 급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배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개념이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로 차고 돈다. 이때 아니면 그동안은 그냥 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친해져서 나한테 어떤 조언이라든가 나를 돕겠다라는 그런 인자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이때는 이제 좋은 기운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별, 먼저 아픔이 들어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 이번에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내 팔자가 이제 바뀌려나 봐 라고 운이 좋아지려나 봐.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운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 운이 이렇게 힘들고 버거우려고 이혼이라는 홀로서기를 하신 분도 있고 정말 좋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계기가 된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뉠 때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를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때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운이 이 사람과의 이별, 이 사람과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으로 갈 건지는 내가 어떤 문턱에 든 것인지는 조금 알아보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흉우는 조금 멀리하고 기루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운의 틀로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별이나 깨짐이나 배심이 들어왔다라고 좋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때는 꼭 내가 어떤 변화가 감지될 때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감지될 때 자기 운을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인간과 이제 사람과 헤어지고 바로 또 인연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사람이 바뀌면 대운의 징조라고 하고 그 사랑을 덥석 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안 좋아지려고도 인연을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었어. 내 팔자가 일이 되려고 저 사람을 만났어.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옴팍 쏟아져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은 분명히 이 사람 주변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독단적으로 만나려는 또 남녀의 관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이 사람을 아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인데 이것조차도 조금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창피하지만 타인에게 물어보시는 게 좀 이성적인 판단을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면 어른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가장 내가 지금 잘 가는 운인지 안 가는 운인지를 판단 지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만남이라고 막 가리고 남한테 말 안 하고 뺏길까봐 말 안 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좋은 운에 들어서려는 건지 나쁜 운에 들어서려는 건지 이 대인관계의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을 주변의 조언으로 아닌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을 보아서 내 운의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동 변동 직장 갑자기 정리해고 이렇게 해서 운이 바뀌어지는 것도 폭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직장을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적게 쓰고 이렇게 사시다가 해고를 당해요. 해고를 당한 건 되게 슬픈 일이잖아, 지금 집안에.
근데 이분이 다른 어떤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찾으시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버겁지. 근데 그 운 나갈 때 하반기가 잘 되려고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이 이만큼 올라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거보다 수익이 훨씬 커진 거야. 그러면 그 20년 다 되었을 때, 야, 내가 그때 직장 그만두기를 잘했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되려고 이런 계기들이 생기는 거거든. 또 반대인 경우는 내가 일찌감치 그냥 명예퇴직 뭐 이런 거를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왔는데, 아,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으려고 그 내가 지금까지 차박차박 몇십 년 일해서 번 돈을 확 몰아놓고 자기의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10년 뒤가 가난해지려고 이 일을 벌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갑자기 자리의 이동이나 변동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해도 이때도 내 운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딱 변화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좋게 가려는 흐름인가 안 좋게 가려는 흐름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왜 사람이 운이 되면 정말로 다 가려지는 법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갈 때도 그래. 이사를 할 때도 내 운이 좋으면 내 운에 걸맞는 집을 내 눈으로 보게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운이 나쁠 땐 흉가를 보아도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보아도 이런 것을 봐도 내 눈에는 좋은 집으로 보여. 근데 그 운이 빠져나갈 때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여기에서 왜 살았지? 이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리 선택을 할 때도 내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 가는 게 이사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업을 할 때도 변동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내가 무당이 아닌 내 스스로 직감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지 내가 대처를 하면서 조금 잘 가잖아요. 그럴 때 이건 주변의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거나 조언을 들으면 되지만 이건 정보 싸움이에요. 딱 집을 봤을 때 우리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그러는데 내 운에 따라서 딱 이 안 좋은 집이 좋게 보였으면 다른 거 안 볼래요. 나 이 집이면 돼요라고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거든. 근데 그걸 피하려면 최대한 좋은 집이 있어도 결정 짓지 말고 발품 팔아서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많은 걸 들여다봐야 돼요. 많은 걸 들여다봐야 그 갇힌 생각에서 운이 끌고 가려는 내 판단에서 자꾸 시야폭을 넓혀주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운이 이제 집을 볼 때도 가급적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업장을 선택할 때도 주변 인프라부터 뭐 여기 이동 인구부터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하시는 게 내가 헛길로 가는 반대되는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딱 운이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걸 피하려면 내가 거기에 감정을 쏟지 않으면 나름대로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를 보실 때 운이 좋고 나쁜지 이제 이걸 보려면 어쨌든 가급적 많이 봐서 최대한의 좋은 걸 선택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업종이나 아니면 내 집, 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돈 주고라도 들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운에 짚어가는 헛길로 빠지는 것들을 조금 평이하게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딱 어떤 물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전문가도 좋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시야가 운이 좋게 가는 거구나. 근데 내가 가고자 했던 걸 어떤 전문가가 이건 아닙니다. 상권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업장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런 운의 흐름이면 앞으로도 내가 돌다리를 더 두들겨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자리 설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알아요. 그냥 즐겁고 변화하고 싶고 그냥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도 변해. 배신이나 이별도 들어오지만 실은 내 마음도 변해서 내가 이별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 내 마음이 변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내가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제일 먼저 알아.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무거운 짐덩어리를 놓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관상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운이 바뀌는 건 실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제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자리 선정이나 사람의 대인관계들은 조금 남의 조언을 보지만 진짜 큰 틀의 운을 물어보는 건 내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 생각이 지금 여유로운가? 조급한가? 불안한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시절이구나 라고 조금 감지할 수 있다 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을 알고 나면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알고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꼭 무당집이 아니더라도, 그죠? 요즘은 명리를 잘 보시는 선생님들도 워낙 많습니다. 무당집은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러시면 이렇게라도 운을 꼭 보고 가세요. 그래서 운을 집어가는 건, 살펴가는 건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 강태공이 그러잖아. 그 늙은 나이까지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시기를 알고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 운은 지나가는 건데, 이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고 지나가는 건데 이걸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나요? 라는 것도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 10년만 사업하고 10년은 사업 안 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이 운을 줄 때 거기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겸양한 사람들은 그 인터체인지 구간이 왔어도 통과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그래도 이만한 걸 챙겼는데 불쌍한 사람들 뭐 돌보지 않고 형제간들 의절하지 않고 그냥 어찌됐든 잘 살았네. 오케이, 다음 생도 그러면 이거 갖고 가서 살아봐봐 라고 그 구간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니 지금 올라가 가신 분들도 겸손 겸양을 챙기시고 또 내려가신 분들도 올라갈 일이 있으니 희망 잃지 말으시고 분명히 운은 도는 겁니다. 운 7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 꼭 기다리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 있대요. 저는 맨날 그러면서 살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김연아 선수의 명언처럼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도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딱 그 1도의 차이래요. 100도가 돼야 수증기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99도에 다다르셔서 마지막 1도로 가는 임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시고 지금 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늘 이런 시기만 있을까요? 이 안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기회 속에서 또 위기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